예, 세계적인 불륜 조장 사이트죠. 애슐리 메디슨의 해킹 여파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혼 소송, 자살,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필리핀 원정 성매매로 일명 환제 관광을 즐긴 남성 2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또 물놀이장 몰카를 촬영한 20대 여성은 자신의 아버지의 신고로 덜미가 잡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애슐리 메디슨 해킹 사건 얘기 좀 해볼까요? 인생은 짧으니 바람을 피우라. 이 사실 불륜 조장 사이트인데 세계적인 불륜 조장 사이트다. 문제가 있는 사이트인데 이게 해킹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해킹 이후에 후유증이 대단합니다. 뭐 이거 공개되다 보니까 자살하는 분, 또 배우자의 명단을 알아가지고 협박하는 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예. 후유증이 당연히 만만치가 않겠죠. 예. 이번에 그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한 데이터 분석 업체가 실제 이 회원들이 사용한 이메일 계정을 통해 가지고 뭐 이름, 주소, 전화번호, 회사까지 다 밝혀냈다 그래요. 예. 근데 이 사이트를 보면은 처음에 가입을 할 때 뭐 기혼인지 밝히고 내 이름하고 뭐 이름은 가명으로 해도 되는데 뭐 이메일 주소 밝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 어떤 이성을 원하는지 성적 취향이 어떤지 이렇게 등록을 하게 돼 있다 그래요. 예. 그럼 등록을 하면은 다른 사용자들이 리스트에서 서칭을 해보고 아, 나 이 사람 마음에 든다 하면은 예. 이렇게 뭐 채팅을 신청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인데요. 예. 이렇게 채팅을 하고 또 메시지를 보내고 온라인 상에서의 만남이 이어지다 보면 또 2차적인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았겠죠. 그렇죠. 네, 예. 그렇군요. 지금 회원 정보가 이렇게 유출된 정보만 해도 3,800만 명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분석을 하고 좀 자세히 살펴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미국 공무원 회원이 15,000명 정도 지금 추정이 된다고 하고요. 또 국회의원 그리고 공직자 또 IT 기업 회원들도 많았는데 그중에 IBM이 또 많았다고 합니다. 보면은 좀 사회적으로 고위층에 계신 분들이 회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인생은 짧고 바람피고 싶은 거는 고위층이나 아니나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어저께 이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예, 예. 그랬더니 회원 수가 3,962만 5,400명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그래요? 어. 근데 우리나라 회원만 하더라도 20만 명이래요. 아, 예.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간통죄 폐지되면서 이거 뭐 음. 차단 조치가 해제됐다 그러더라도 예, 예. 그 이전에도 뭐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서 많이들 가입을 했겠죠. 예. 뭐 이번에 논란이 된 거를 보면은 미국 부통령 차남까지 예, 얘기가 맞습니다. 돼 있다고 하는데 예. 이 간통이라는 거 음.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 어떤 사회나 요구하는 윤리적인 기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라도 예외를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겠죠. 더구나 고위직이라면 품위 유지 의무가 있는데 예. 회사 계정 이용해서 뭐 직무 시간에 이런 데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서칭하고 그랬다 그러면은 예. 직무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가입자 되겠죠. 중 남자가 더 많습니까? 아, 남자가 거의 90%라고 합니다. 90% 가까이 되고요. 이 사회지도층 가정에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그 소위 말해서 방금 말했던 그 분들이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걸까요? 이게 아니, 설마 내 정보 유출될까? 예. 뭐 그러셨겠죠. 근데 그래요? 이렇게 유출이 되니까 문제가 된 거고. 예. 그리고 그냥 호기심에 그러는 예. 것 같아요. 뭐 옆에서 친구들도 다 하고 한다고 하니까. 대단한 아, 비용이 나도 드는 하면. 겁니까? 이거 뭐 가입해가지고 이거 근데 회원으로 등록되면? 가입이요. 이게 예. 뭐 비용이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비용을 남자만 지불을 한다 그래요. 아, 그래요? 이용 여성은 무료고 또 남자가 90%니까는 예. 뭐 이용료를 지불을 해가지고 신용카드로 그걸 또 결제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신용카드 정보까지 이번에 다 그 유출이 됐던 거죠.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남성 회원이 90에서 95%라고 밝혀졌는데 이게 사실 공개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뭐 수천 명의 여성 회원들의 프로필이 가짜였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관련해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수천 명 여성의 프로필이 가짜요? 예, 가짜라는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벌이 해킹자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시는 홈페이지 건지.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홈페이지 운영자를 가능한지 여성의 프로필을 이렇게 예. 가짜로 해가지고는 예, 운영자 예. 처벌. 그럼 이 남자분들이 사기를 가상 인물, 당했다. 그렇죠. 가상 예. 인물을 되어가지고 했다. 이런 아, 이야기도 근데 이거 있던데. 뭐 예. 만남 자체가 위법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미풍양속에 반한다는 거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 예. 남자들은 돈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냥 가상의 예를 들어서 나는 배우 전지현인 줄 알고 만났는데 변호사 전지현이다 이러면 사기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할 말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실은 이제 서양과 어떤 동양의 어떤 도덕관념, 성 개념 좀 틀리잖아요. 이 다른데 이걸 받아들이는 어떤 미국이나 캐나다가 사실은 이제 본사를 두고 있으니까 어떤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예.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지금 이 애슐리 메디슨 예, 예.
그 사이트 운영 업체가 본사가 캐나다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회원 수가 이쪽에 많았었나 봐요. 지금 뭐 몇 천억 대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이런 소송은 우리나라보다는 영미법계에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게 유리해요. 예. 왜냐하면 이런 나라들은 집단 소송제라는 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동일한 피해를 입은 여러 사람 중에서 그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의 효력이 전체 집단한테 미치거든요. 어떤 예전에 뭐 담배 예외적인 경우. 소송처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를 하면 예. 일단 거기서 유리를 하고 그럼 본안으로 들어가가지고는 예. 뭐 본안으로 들어가서 법원은 아마 해킹 결과뿐만 아니라 기술 수준이 당시에 어땠는지 보안 예. 시스템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었는지를 다 평가를 해서 판단을 내릴 거예요. 예. 근데 만약 일단 인용을 받았다. 그러면 이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도 영미법계에서 소송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징벌적 손배제라는 게 있어가지고는 내가 손해를 당한 만큼 예. 외에 징벌적 요소까지 추가를 해서 어떤 이런 회사 간의 기업 분쟁이라든지 뭐 이런 정보 유출, 뭐 공해소송, 제조물 책임 소송 같은 경우에는 예. 상당한 금액을 배상을 하게 만들어요. 예전에 왜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미국 영화 보신 적 그런 내용 나왔었는데 예, 그래서 아마 집단 소송으로 많이들 이렇게 이어지고 승소를 하게 되면 아마 이 업체는 상당한 재정난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 그렇군요. 그리고 해커들이 어떻게 될지도 전 일단 궁금한데 지금 50만 달러의 상금을 걸어둔 상태라고 하고요. 뭐 미 연방 수사국까지 나섰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거든요. 만약에 잡히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5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일단 6억 해커 9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해커 무슨 죄가 있냐고 보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뭐 정보 또 우리나라 치면은 우리나라 예. 법으로 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 업무 방해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명예훼손도 될 수 있고 예. 당연히 형사처벌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해커를 잡기가 쉽지가 않은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근래에 한 수십여 건의 뭐 농협이라든지 여러 군데 해킹 사건이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검거가 된 거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해요.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가 지금 다 얽혀 있어요. 그렇다면 국제적인 사법 공조가 필요한데 예. 일단 범인을 검거했다고 하더라도 예. 누가 기소를 하는지 어느 예. 나라 법에 따라 처벌을 해야 되는지 관할을 어디로 인정하는지 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해커들이 그냥 심심해서 공격을 하지는 않았겠죠. 예. 아마 이렇게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다른 데 어디다가 넘기거나 예. 아니면 뭐 2차적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 데서 덜미가 잡히면 그래도 수사 진행이 용이하겠지만 일단 해커 잡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지난 2월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나온 얘기가 이 불륜 조장 사이트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게 좀 안 좋은 사회 현상 아니겠습니까? 아니, 실제 그렇죠. 뭐 어떤가요? 지금 뭐 그 이후에 예. 뭐 사람들끼리 농담이겠지만 예. 모임이 가보면 남자들끼리 축하합니다 막 이런 소리들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아, 농담이시겠죠. 그래요? 예, 그 예. 이후에 또 불륜 조장 사이트 같은 것도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뭐 이런 성행위 할 때 그걸 도와주는 용품 같은 것도 많이 팔리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어떤 이렇게 양지로 드러나지만 않았지 옛날부터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왜 한 20년 전쯤에 제가 뭐 재수할 때 이때쯤이었는데 그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전문직 사회 고위층들이 부부간 이렇게 별장에서 만남을 갖고 서로 이렇게 배우자를 교환해서 성관계를 갖는 일명 스와핑이 스와핑.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간통죄라는 거는 이 죄가 착하다 그래서 폐지가 된 게 아니라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폐지가 된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페널티를 주자 해가지고는 이 문제는 간통죄 폐지가 된 이후에 그냥 양성적으로 드러났고 일부 늘어난 측면은 있더라도 그냥 계속 사회 내에서 잠재돼 있던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는 처벌을 할 수가 없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회원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간통죄가 있는 나라는 또 처벌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그냥 만남을 주선하는 사이트잖아요. 뭐 채팅을 받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간통을 했다 단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간통죄가 폐지가 안 됐다, 간통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현장을 잡기 전에 그냥 여기 남편이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해가지고는 간통이 있었다, 뭐 배우자 유책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필리핀 쪽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황제 관광이라고 하죠. 해외에서 원정 성매매를 나간 남성들이 잡혔는데 20, 30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연령이 좀 내려간 것 같아요. 저는 이 보도를 보고 아마 대부분 5, 60대 중장년층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 30대면은 지금 막 대학생, 이제 사회 초년생 그러는데 예. 아, 이런 친구들이 왜 벌써 이런 재미에 빠지지? 이런 거에 흥미를 느끼지 정말 예. 어이가 없더라고요. 단순 관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현지 여성을 구해가지고 성매매까지 하는 건 소위 말해서 황제 관광을 하는 건데 왜 황제라고 이름 붙이는 또 모르겠어요. 창피해요. 이게 창피하죠. 예. 지금 이거 기사 내용을 보면은 그 현지 업체하고 그다음에 그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인 김모 씨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서 뭐 광고를 냈다 그래요. 필리핀 관광, 황제 관광 해가지고 그래서 그 회원들을 모집을 해서 희망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어떤 여성을 원하는지 성적 취향은 어떠한지 미리 이렇게 서칭을 한 다음에 맞는 여성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고 이 한국 분들이 필리핀에 건너오면은 거기서 이렇게 딱 짝을 만나가지고 낮에는 관광을 하고 밤에는 이렇게 성매매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도박도 그렇지만 이런 성매매도 처벌이 안 되는 나라에 가면은 안 되는 나라에 가서 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러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법상 위법적인 행위를 하면요. 미국에서 하건 영국에서 하건 장소가 어디든 처벌됩니다. 그래요.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렇게 필리핀 성매매 관광이 많다 보니까 또 부작용이 코피아라고 하죠. 이 필리핀 사생아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데 최근에 법원 판결을 봤더니 코피아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급을 해라 이런 판결이 또 나왔더라고요. 양육비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겠죠. 지금 추산되는 코피아 숫자만 4만 명이라 그래요. 이게 남자들이 근데 뭐 우리나라 요새 필리핀에 뭐 연수를 가기도 하고 어학연수도 많이 가고 뭐 이런 관광도 많이 가고 해서 현지 여성하고 동거 생활을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나 본데 혹시라도 아기가 생기면 계약서를 쓴답니다. 뭐 친권을 뭐 포기를 한다, 뭐 단절을 한다, 이런 뭐 친자 관계를 단절한다. 그런데 이런 거는 그렇게 계약서를 써서 함부로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설령 그렇게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내 아버지 맞잖아, 뭐 양육비 주세요 그러면은 줘야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이 코피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또 이제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어머니랑 찍은 사진을 올리고 실명을 공개하면서 뭐 SNS에 올리기도 하고 공개 전단 뿌리면서 또 문제가 된다는데 이게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처벌을 하기는 참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 그래서 아버지를 찾으면 이제 그 아버지한테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죠. 법원을 상대로. 친자 확인해달라. 양육비 그동안에 못 줬던 거 해달라. 이거 부당이득 아니냐.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하는데 아마 대부분 손을 들어줄 거고 우리나라 변호사들이랑 그리고 이런 코피아들이랑 이런 소송 연결해주겠다고 알선을 하는 그런 브로커들도 중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아버지들이 한국에 가정이 있다면 갑자기 혼외자가 등장을 해가지고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부인이나 그 가족들이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겠죠. 또 이제 이혼이라든지 상속 같은 제 2차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자, 준 변호사님, 그 국내 사법기관이 워낙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풍선 효과처럼 이제 해외 원정 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작용들 좀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이 국가 망신인데, 어떻게 보세요? 줄여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이거 국가 망신이고 특히 뭐 마카오 원정 같은 경우에는 가서 일본 여자 행세를 했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 가지고는 뭐 위안부 문제 해결하라고 사죄하라고 이러고 있는데 정말 창피하죠. 기모노 입혀가지고. 해외 원정 망신이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 성매매 알선법이 엄연히 존재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뭐 그래가지고 생계가 어려워서 할 수 없이 하는 여성들은 좀 면죄부를 주자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여성과 아닌 여성과의 구별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 해외 원정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이런 성매매 단속을 좀 줄이자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워터파크 몰카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잡혔어요. 잡고 보니 예상대로 여성이었습니다. 잡히는 과정도 좀 특이해요. 사실은 아버지가 뭐 신고를 했다 그러던데, 맞죠? 이 사실관계를 보면 이 여성이 이제 집에 내려갔다가 전남 곡성의 집에 내려갔다가 뭐 아버지하고 이런 가정 폭력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친척들을 통해서 아버지도 그 사진에 밝혀진 여성이 자기 딸이란 걸 알게 됐고 근데 이제 가정 폭력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 아가씨가 용의자가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경찰에 가가지고 이 진술을 하면서 사실은 내 딸이
용의자 맞아요 이러고 밝힌 거죠. 근데 이 아가씨는 이제 피해자로서 경찰에서 진술을 하고 나오다가 검거가 됐고 예. 처음에는 계속 발뺌을 하다가 아. 경찰이 계속 추궁을 하니까 결국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범행 동기를 물어봤더니요. 생활비를 벌려고 그랬다 이렇게 예, 답을 예. 했는데 네 차례에 걸쳐서 200만 원 정도밖에 뭐 주관적으로 어떤 돈인지 모르지만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받았거든요. 이런 사실 다른 일을 해도 충분히 벌 수 있는 돈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건당 처음에는 1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결국 받은 거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밖에 아니었다 그래요. 예, 예. 근데 어떻게 참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피해 여성이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예, 예. 충격이 크겠죠. 근데 예. 제가 어떤 전문가 분이 한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걸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 범죄 의식이라는 게 되게 무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찍어서 SNS에 올리고 모르게 카톡으로 공유하고 하면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줘요. 예. 아 멋있다, 내 취향도 저거야, 저 여자 좋은데. 그리고 또 이 우리 사회가 막 이렇게 섹시한 여성이나 남성들을 이렇게 우대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 예, 예. 범죄 의식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도 결국 돈을 위해서 아마 이게 죄가 된다는 뭐 그런 개념조차도 없지 않았을까 그래요. 싶어요. 근데 뭐 결국 돈도 200만 원 받기 위해서 여러 사람 피해자 만들고 자기는 범죄자가 된 거죠. 이 사건 알려지면서 이제 워터파크나 수영장에 계신 분들 한 번 좀 주의를 두리번 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만큼 이게 몰카에 대한 공포증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뭐 사용된 게 뭐 대만제 휴대전화 케이스에 장착을 해놨다는데 이 몰카 범죄에 사용되는 이 그 도구 있잖아. 이게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돼요. 이게 보니까. 예, 저는 이 예. 스마트폰으로 찍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예. 요새는 뭐 4cm짜리 그런 몰카 촬영기가 나와가지고 이런 안경이나 넥타이에도 부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몰카 탐지기 같은 것도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뭐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옷을 벗고 있는 이런 샤워실이나 탈의실 뭐 그러게요. 예. 대중 목욕탕에서 몰카 탐지기를 들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마도 이런 워터파크 같은 데서 처음에 들어갈 때 물론 스마트폰 같은 거는 밖에다가 로비에 맡기고 들어가게 한다던가 그 안에서 이거 직원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감시를 하던가 무슨 대책이 나올 것 그래요. 같은데 예. 완전하게 이 범죄를 예방하기로는 최소한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네. 네, 그리고 최 씨는 일단 잡혔는데 지금 공범이 있는 걸로 최 씨의 진술에 따르면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특이한 점이 최 씨가 이 공범을 되게 감싸고 있다고 해요. 진술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이 최 씨는 제가 감싸고 있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자기는 그냥 돈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서 돈 때문에 시켜서 했다 그러면 좀 감경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뭐 내가 유포를 했건 안 했건 일단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사진을 찍었으면 징역 5년까지 가능하고요. 예, 예. 그리고 막 카톡으로 막 여기저기 전달하거나 뭐 유포를 해버렸으면은 아. 징역 2년까지 가능하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남성분이 또 이게 해외 서버를 두고 해외에다 이걸 유포를 해서 문제가 터졌던 거잖아요. 예, 예. 이 용의자하고 남자분 공범으로 봐야 돼요. 영리 목적으로 업무를 분담해서 누구는 찍고 누구는 아. 이렇게 유포한 걸로 그렇게 봐야 되니까는 예, 예. 징역 7년까지 가능하는데 아마 이 남자분 아직까지는 신원이 안 밝혀져서 당분간은 검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 용의자하고 남자분 간에 이렇게 남자 간에 오고 간 예, 연락. 예. 연락 있을 거고 또 돈을 전달받았잖아요. 전달받은 경로가 있을 거고 또 예. 이 남자가 유포했을 거니까 해외에서 이런 경로들을 추적을 하면은 곧 잡히게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싶습니다. 몰카 범죄는 남성이 범인인데 이분 같은 경우 여성이 범인이라서 여성들도 방심하고 속수무책 예, 당할 예. 수밖에 없잖아요. 몰카 범죄 좀 막으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예. 이 몰카 범죄가 네. 워낙에 확산되니까 어떻게 막냐 해가지고는 예, 뭐 예. 화장실에 가서는 문고리를 이렇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이렇게 가방으로 뒤를 가리고 여러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예. 이게 개인적으로 조심을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뭐 저런 워터파크의 샤워실 같은 데서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그냥 씻고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그렇죠. 아마 당분간 저런 데에게 수는 줄어들 것 같고요. 이런 업체에서 관리하는 업체에서 앞으로 당분간은 직원 수를 늘리던가 해가지고는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전자기기 같은 거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사람 있으면은 가서 이렇게 제재를 취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제 최초 유포자가 있고 찍은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또 퍼나른 사람들도 있고요. 내려받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물론 그 수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혹시 뭔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렇게 유포를 그냥 한 사람도 자기가 찍지는 않았어도 여기저기 유포를 했으면은 징역 2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요. 근데 예, 예. 문제는
워낙에 이렇게 유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어떤 예, 부분은 예. 자기가 카톡에 온 거 이런 거 봤는데 범죄가 이거 죄 안 되냐고 물어보던데 이게 온 거를 그냥 본 거 갖고는 죄가 안 되고 유포했을 때 문제인데 유포한 사람 다 잡을 수는 없겠죠. 그냥 뭐 친구끼리 그냥 1대1로 이거 딴 데 전달하지는 마 그냥 그렇게 비공개로 하는 거 갖고는 처벌이 안 될 것 같고 그냥 여러 군데 막 다양하게 예, 그냥 예. 막 다 봐라 이렇게 막 퍼트리는 거 있죠. 그냥 익명의 대다수에게 예, 예. 그런 경우는 처벌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